가 오르내리면서 소비자들의 시비도 엇갈리곤 하는데요.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공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 1팀 신경섭 선임에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신용등급을 올리는 금융 꿀팁을 살펴보기 전에 신용등급 관리가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신용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신분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거래하기에 앞서서 신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금융 가능 여부, 대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신용을 참고하고요. 두 번째는 대출을 할 때 금리를 어떻게 매길지, 몇 프로를 받을지를 결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도입니다. 얼마만큼 빌려줄지를 할 때 그 모든 결정을 할 때 전부 다 신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신용은 금융 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용사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또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개인 신용등급은 몇 등급으로 되어 있고 각 등급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개인 신용 평점은 1점에서 1000점까지로 구분되고요. 이 1000점을 기준으로 1에서 10등급까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통상 1에서 3등급까지를 고신용자, 4에서 6등급까지를 중신용자, 7에서 10등급까지를 저신용자로 구분을 하는데요. 고신용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신용 거래를 했기 때문에 향후 금융거래를 할 때 금리나 한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주부 등과 같이 신용 정보가 별로 없는 사람, 즉 신파일러들이 주로 포진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신용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연체한 적이 있거나 세금을 체납한 적이 있거나 등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정보가 많이 축적되어서 저신용자로 구분이 되고 이런 분들은 향후에 금융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신파일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파일러가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신용 등급을 구분을 할 때 신용 정보가 많이 있어야 신용 정보를 잘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대출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잘 갚을 것이냐는 기존 경험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기존에 신용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파일이 얇다고 해서 신파일러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대출하면 갚을지 말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신파일러로 구분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1000점까지 이제 점수가 책정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신용 등급을 책정하는 기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신용조회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회사를 신용조회회사라고 하고요. 통상 저희가 CB사라고 부르는데 이 CB사들은 금융소비자의 여러 가지 금융정보, 예를 들어서 대출 금액, 대출 건수, 연체 금액, 연체 기간,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과 같은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개인 신용평가 모형을 만들고요. 이 모형에 따라서 신용 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산출을 하는데 이게 통계 모형이다 보니까 모든 평가 요소를 전부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과 굉장히 유의는 한데 예를 들어 통신요금을 계속 납부했다. 이건 굉장히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는 징조는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평가 요소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용평가 가점제라는 걸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공공요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신용도가 올라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수도, 가스 이런 요금들을 성실하게 제출한 실적,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제출한 실적을 비금융거래정보라고 하고요. 이것이 CB사에 등록되면 5에서 17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쭉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파일러들은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이 사람이 통신요금을 많이 냈으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정보를 추가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런 가점 제도를 만든 것이고요. 하나 참고로 그 비금융거래 정보는 CB사가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그 정보를 CB사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신용평가 가점 제도 관련 꿀팁을 알아보고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이게
꿀팁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대출 받았을 때 성실히 상환하면 또 신용등급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미소금융이나 세희망홀씨, 햇살론 같은 거를 서민금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거나 또는 1년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 5에서 13점 사이의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비금융거래 정보 같은 경우에는 CB사에 직접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정보는 그 서민금융 관련된 정보는 CB사가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CB사별로 개인신용평가 모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점도 부여하는 기준이나 가점 폭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학자금 네. 대출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도 또 올리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대 4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소비자가 CB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45점이라는 큰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모든 가점 제도가 마찬가지지만 예외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다른 금융기관 어디서라도 연체하고 있거나 또는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가점 대상에서 예외될 수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이와 반대로 대출금을 네. 좀 불성실하게 상환을 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좀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불성실하게 상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통상 연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 모형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정적인 정보입니다. 아, 즉, 그렇군요. 한 번 연체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신용자까지 금방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상 CB사는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 연체 정보를 잡고 있는데 이 연체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연체 기간도 중요하거든요. 네. 혹시라도 연체를 했다고 해도 빨리 상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불성실 상환이라는 표현이 결국은 연체라는 말씀이라는 건데 연체를 하지 않고 예, 연체를 맞습니다. 짧게 하는 게 가장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체크카드만 잘 활용하더라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고요? 예, 저희 신용카드 사용 실적은 신용평가 모형에 반영이 돼 있는데 체크카드 사용 실적은 반영은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40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다른 금융회사에서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가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금융거래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요즘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이 돼도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사업에서 한번 실패한 이후에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저희가 통상 재기 기업인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10점에서 20점 사이의 가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궁금해하세요. 내 신용도를 좀 알고 싶다. 내 신용이 어느 등급인지를 좀 알아야 내가 신용 관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용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신용이 깎인다 이런 또 얘기가 있거든요.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예, 2011년 10월까지는 그게 일부 사실이었던 것이 있었고요. 지금은 2011년 10월 이후에는 신용을 조회한다는 사실만으로 신용 등급의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참고로 각 CB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1년에 3회까지는 무료로 신용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CB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시고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알려드린 꿀팁 외에도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몇 번 강조드렸지만 사실 네. 연체하지 않는 것은 제일 가장 중요하군요. 중요하겠고요. 예, 또 하나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금융권 대출 실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대부업 같은 데서 대출을 받으면 굳이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신용 등급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평균적으로 대부업 대출을 받는 사람이 연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금융 소비자는 이제 서류 작성이 쉽고 빨리 나온다는 이유로 대부업 대출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용을 꼼꼼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잘 따져보고 은행 같이 좀 안전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신용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신용정보 올리는 5가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예, 뭐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비금융 거래 정보의 성실 납부 실적. 요거에 대해서는 금융 소비자가 CB사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두 번째는 서민금융 프로그램. 요거는 1년 이상 상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5에서 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크카드인데요. 체크카드를 30만 원 이상 6개월 이상 상실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데 연체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최대 40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이거를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대 45점까지, 그리고 재기기업인으로 등록이 되면 10에서 20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한 신용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신용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다라는 분들은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예, 저희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신용관리 관련해서 4가지 꿀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고, 혹시 어디서 찾을지 모르시겠다고 하면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제 직통번호는 02-314-7832번인데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어디서 찾아보실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신용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는데요. 자, 알뜰한 금융 정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예,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 포털이라는 파인이라는 걸 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신용 정보 관련된 꿀팁뿐만 아니라 뭐 온라인 신용 교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컨텐츠도 있고요. 또 내 계좌 한 번에 같이 내 계좌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 보험 정보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파인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뭐 신용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방송을 한번 다시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테고요. 그리고 파인이라는 것을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신용 등급 올리는 금융 꿀팁, 특히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 금융생활에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 1팀 신경섭 선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